(2022년 11월 28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이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답니다. 내일이죠.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다음 30일 발의합니다. 그래서 12월 2일 하루 첫 초하룻날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11월 2일 날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달라는 국민과 유족의 뜻을 받들어 하겠답니다.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든지 대통령이 파면하든지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그걸 안 하길래 자기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 기억나십니까? 벌써 한 석 달 됐네. 2달 됐나? 9월 달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 통과됐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휴지 조각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해임 결의안을 냈던 이유는 아직도 민주당이 아각거리고 있습니다. 자, 저도 기자입니다. 기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풀 기자단이 찍은 동영상에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잘 안 들립니다. 안 들리니까 MBC도 자신이 없어서 갈로를 치고 미국이 자기가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뭐 어쩌면 그래놓고 그게 팩트라는 전제하에서 비속어를 했다. 비속어를 했으면 윤 대통령이 했는데 왜 박진 장관을 또 해임해달라고 결의안을 내? 처음부터 팩트가 아닌 거에다가 박진 장관을 해임 결의를 했는데 그거 그냥 대통령이 노하니까 그걸 끝났죠. 그렇으면은 같은 방법을 2번 쓰는 건 어리석은데 이번에는 이상민 장관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태원 사건은 그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도 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라 그러는데 글쎄 뭐 우리가 도덕적, 도의적 책임을 뭐 어떻게 지라는 거야? 지금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죠. 본회의 통과됐는데 그래서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특검까지도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밀어붙여도 이게 되나? 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안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하자. 탄핵을 국회에서 뭐 3분의 2 이상이 가결하면 탄핵이 되죠. 그러면 이상민 장관은 장관 일을 못하죠. 그 다음에 현재에서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못하니까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뭐 바꿀 수도 있다. 뭐 그런 걸 해보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이태원 사건 가지고 정치권한테 책임을 묻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이상민 장관이 탁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 고시 공부해서 붙은 뭐 그 정도의 사람이고 감각은 탁월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와 근데 지금 이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서 여기다 책임을 물어야 되나? 근데 아주 웃기는 거는 이 특검이요. 이태원 사건 조사해달라는 특검은 누가 요구하는가 하면은 촛불 집회를 여는 자들이 하고 있고 그들은 우리가 이재명이다. 검찰 표적 수사 중단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재명이다. 정청래 의원과 같은 라인을 걷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수호 집회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들 세력하고 어떻게 민주당이 같이 가지? 이재명 수호하고 이태원 참사 규명을 촉구하며 특검을 요구하는 이런 거하고 이상민 파면하고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지? 그리고 지금 민노총이 화물연대가 현재 파업하고 있죠. 철도와 지하철 노조 파업 예고하고 계속 민노총이 지금 동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인 금속노조는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민노총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부 세력들이 뭔가 선동을 하고 있어. 자꾸 이 자들이 바라는 거는 이상민이 파면되고 뭐가 되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얘기 꺼냈습니다. 협치라는 단어 요즘 많이 쓰죠. 협치. 협치가 뭡니까? 협력해서 통치한다, 정치한다죠. 자, 협치를 하려면 말은 참 좋습니다. 여야가 협치하면 좋지. 근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아니면 뭐 의원내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치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연립내각을 만들었어야지. 선거가 있기 전에 A당과 B당이 서로 이렇게 연립을 맺고 하다못해 연립까지 못하더라도 DJP 연합처럼 선거 전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긴 다음에 서로 너는 A 장관, B 장관, 나는 C 장관, D 장관 하면서 협치를 하는 게 이게 협치죠. 연립. 근데 선거에서는 빠락빠락 상대를 욕해 섰어. 이제 졌어. 지고 난 다음에 협치하지. 그건 뭐야? 내가 이겼을 때는 내가 다 먹고 내가 지면 같이 하자. 그거 하려면 연립을 했어야지. 협치를 하죠. 그 야당이 통치하겠다는 거야. 협치가 안 되니까 야, 씨, 너 나가. 안 되니까 너 탄핵해야 돼. 너 파면해야 돼. 이거 아닌가요? 그게 안 되니까 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국회에서 다수란 이유로 파면, 뭐 해임, 뭐 이런 걸 추진하고 탄핵, 민노총 돈이 많다고 해갖고 다는 아닌 것 같은데 막 시위를 키워서 힘자랑해서 무너뜨리겠다. 이게 가만히 보면 이 협치라는 말도 웃기는 거. 그럼 협치는 누가 했느냐? 실튼졸튼 안철수 의원이 했습니다. 그 양반은 당이 달랐죠. 근데 막판에 야당 후보 단일화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여러 가지 시끄러웠어요. 단일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국힘당과 합쳐졌는데 그렇게 해야겠다면 협치를 할 수 있지. 근데 민주당 이재명이는 끝까지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협치를 얘기하다가 잘 안 되니까 내가 이재명이다 하면서 촛불 시위하면서 뭐 윤석열 탄핵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에 이상민 파면 해임 결의안 이런 거 내면서 뭐야? 근데 그 빌미는 뭘로 잡어? 이태원 참사로 잡어. 이제 이 세력들이 협치란 단어에 여러분 야 참 좋은 말인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협치하려면 선거 전에 안철수하고 윤석열 단일화하듯이 해야지. 이건 의원내각제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진짜 선거에 졌으니까 선거 권력 내놓으라고 덤벼드는 이거 공산작식의 이거 전법 아닙니까? 그거 뭐라 그러지? 이거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통일전선 전술 비슷하게 보여요. 협치라는 단어 속에. 그 맨셰비키가 소수파였던 걸 러시아 공산당에서 그자들이 다수파들을 옮겨 자기한테 굴복시켰지 않습니까? 그 뿌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니다. 그 다음이구나. 나치도 그렇게 하죠. 소수당인데 권력을 차지하고. 통일전선 같이 하자 그러놓고 나서는 계속 뭘 우겨가지고 하도 빡빡거리니까 따라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권력 뺏어버렸죠. 히틀러의 나치는 이렇게 해서 대통령과까지 다 차지하면서 독재로 갔는데 이 협치가 통일전선 전술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태원 사건을 꺼내갖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여기 한번 해주면 또 하고 살라미 전술이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게 하고 뭐 하나 잡아먹고. 이상민 장관 근데 이게 이제 순진한 정권이면 여기에 말려들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좀 안 말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저처럼 이렇게 협치하고 통일전선 전술을 비교해 보는 사람들이
툭툭 나오잖아요. 세월호 사건 때는 세월호 갖고 계속 밀어붙여갖고 박근혜 탄핵까지 갔잖아요. 또 일종의 통일전선 전술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민주당이 워낙 169명, 뭐 우호 세력까지 합치면 더 많고 또 민노총이라는 세력이 있고, 근데 민노총 안에도 생각이 다 달라서 안 갑니다. 근데 강경파들이 항상 그 밀어붙이는 게 통일전선 전술로 갔는데 정치권은 협치란 단어 꺼내고, 그래서 그걸 뭘로 이그나이트 시키느냐? 지금은 이태원으로 거는 거예요. 이태원이 잘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것도 없으니까 거는 겁니다. 자, 이상민 파면 될까? 박진 해임 결의안 생각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이 좌파들, 민주당 움직이는 좌파들은 지난 9월 달에도 9월인가 8월인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만든다 할 때도 그때도 해임 결의안 뭐 한참 떠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정권을 붕괴시키고 싶은 거야. 왜? 통일전선 전술일 수 있어요. 그걸 내세우면 쪽팔리고 문제가 되니까 협치란 단어를 던지는 거죠.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협치란 단어를 던지면서 해임을 던지는 야당, 그 야당을 움직이는 세력은 누군가 잘 보십시오. 김정은이는 지 둘째 딸 데리고 희희낙낙 화성 17형 발사에 자축하고 성공시킨 사람들을 상장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소득 35,000불에 이른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